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관심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관심을 가져준 사람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마운 사람, 내가 뭔가 좀 잘 되면은 꼭 보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반대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서, 뭐 꼭 바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도와줘서 나중에 더 잘 됐을 때 함께 또 그 잘됨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잊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몇몇 분들밖에 이름을 모릅니다. 아마 앉아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억이 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죠. 저도 제 브랜딩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장 PD라는 이름을 가지고,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기억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표정을 기억하라. 한 사람마다 보면은 표정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어떤 표정을 짓는 분, 그래서 항상 웃는 표정, 이런 표정을 지으려고, 긍정의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서 웃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표정이 여러분들의 평상시 표정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좋으시거든요. 제가 웃어볼게요 하기 전에는 되게 삭막했어요. 근데 제가 웃어보세요 하니까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표정을, 기본적인 표정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작은 일에도 반응을 하는 거. 우리가 너무 다양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와, 대단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 이렇게 관계는 기억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심은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신기하게 진심, 마음, 에너지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힘을 가지고요, 전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산에 가면은 산 기운 좋다, 에너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입니다. 그리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진심,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리더십에서는 우리가 실전으로 적용을 해보면, 회의 중에 직원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감과 칭찬을 병행한다. 항상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요, 그것보다는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떤 회의,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그게 아니고요, 그것보다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리더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먼저 공감해주고 칭찬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 너무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게다가, 그러니까 더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혹은 그런데를 조심스럽게 넣어서 나의 이야기를 더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하나의 나의 대화의 패턴이 되고 나의 회의의 패턴이 된다면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는 부드럽게, 개선 방향은 함께 논의. 이것도 다 대화의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좀 더해주고 싶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더해주는 거거든요. 책에서는 하나의 지적이나 하나의 어떤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3개의 칭찬을 하라고도 하더라고요. 한 3개 정도의 칭찬을 한 다음에 하나의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 상황에서는 책임이 아니라 해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더 빨리 오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리더의 말과 태도가 하나의 관계를 만들고요, 이런 인간 관계가 모든 사업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리더는 항상 비판하고 관심 있는 척하지만 무관심하고, 그리고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과, 결과를 주로 강조하는 그런 리더가 항상 잘못된 리더이고요. 올바른 리더는 항상 공감해주고,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안했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들을 가지는 게 올바른 리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다. 결국 사람을 다루는 기술은 존재합니다. 이 기술은 존재하고요. 이거는 자동차나 시계를 다루는 기술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데일 카네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는 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의 핵심을 좀 얘기를 해드렸다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는 정말 많은 리더십에 관련된 스토리가 있고요. 이 스토리는 확실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건 이런 핵심 개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판단하지 말고 시작. 판단하지 말고 파악하라. 도전하라. 변화하라. 반복하라. 정말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판단하지 말고 파악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대부분 판단을 합니다. 좋았어, 나빴어, 착해, 나빠,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자. 우리는 파악을 하자. 파악을 한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는 그런 게 파악이죠. 그리고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도전을 아직 안 하고 있다면은 그래 해보자 스스로 동기부여를 매일 해서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의 삶을 만족하고 있다면 변화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의 삶에서 뭔가 만족함이 필요하다면 변화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공간에 매일 와서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 그리고 어디인가에 가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책을, 똑같은 리더십 이야기 살아오면서 엄청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다르고요. 들을 때마다 또 다른 생각이 나요. 그게 바로 반복의 힘인데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어떻게 이 책을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존 디 록펠러라는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능력 역시 설탕이나 커피처럼 사고 파는 상품이다. 이 능력도 기술도 상품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능력을 사는데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을 좀 잘 다루는 능력이 있으신 분 있나요? 이곳에? 사람을 잘 다루는 능력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하고요. 계속해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배웁니다. 넓게 일반화를 해보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 살 수 있는데 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인간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엄청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이 되거나 발현이 아직 안 됐거나 혹은 또 다른 곳에서 되고 있을 수 있죠.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그동안 잠자고 있던 사용되지 않은 당신의 자산, 당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실질적인 이익, 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즉, 이 책을 잘 읽어보시고 느껴보시고 정리를 한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영업을 할 때도 고객과 얘기를 할 때도 적용이 되고요. 계속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존 G 히번 박사는 이 교육은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리더십 특강도 결국에는 교육이고요. 이런 교육은 계속 내가 듣고 보고 배우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책에서 뭐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죠.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다.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즉,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는 교육이 잘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속에 교육이 덜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결국 교육인 거예요. 내가 나를 교육시키고 내가 좋은 데 가서 듣고 좋은 책을 보면서 내가 나를 계속 교육을 시키면 나는 어떤 멋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팀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그 사람 내면에 어떤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교육에 대한 관점을 잡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살면서 기분이 나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것보다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너무나 많죠.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만 얻기 위해서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을 그래서 아직까지 한번 사본 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부회장님은 전화 오셔가지고 책을 사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보셔서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동을 하나 하는 거, 노력을 하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이 책에서는 효과를 얻는 9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원칙을 익히겠다는 진지하고 적극적인 욕구를 개발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두 번 더 읽고, 그리고 읽은 것을 자주 멈춰서 각 제안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중요한 부분 밑줄하고 메모, 그리고 매달 이 책을 다시 읽어라. 한 번씩 다시 읽을수록 또 보이고 느껴지는 게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더니 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칙을 적용하고요. 실제 일상 문제를 해결하고 실용 지침서로 활용을 합니다. 즉 자녀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아내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당신이 이 원칙을 어길 때마다 벌금을 내므로써 활기차게 이걸 게임처럼 승화시켜라. 그리고 매주 당신이 이뤄낸 진전을 확인하고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는지를 확인하라. 메모하라. 적어라. 이 책 뒤에 있는 일지에 원칙을 언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기록하라. 자, 이런 식으로 책을 활용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섹션 1에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책의 본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1장의 섹션 1의 이 첫 번째, 꿀을 얻고 싶으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핵심은 이 책에서 비판하는 거, 비판은 쓸모가 없고요. 결국 그거는 다른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그 사람은 정당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라고 비판을 해도 그 사람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계속 싸움만 나요. 그래서 비판은 하지 마라. 비판은 위험하다. 이는 사람의 귀중한 긍지에 상처를 주고 자신의 진가를 상하게 해서 적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잘 지내도 서운한데, 잘 지내도 아쉬운데 이 사람이랑 싸우면 손해죠. 서로 손해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적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참는 게 좋다. 그리고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그래도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무라는 사람을 비난할 것입니다. 인간의 특성이 그렇대요. 내가 한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뭐 피곤해서 못해서. 그런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우리는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인데요. 링컨도 너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오는데, 제임스 쉴스라는 정치인과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젊었을 때 변호사를 하면서 정치인들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정치인은 어떻고 해서 이거를 막 기사를 쓰고 그래서 막 신문에 올리고, 그러면 그 당사자는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제임스 쉴스라는 사람을 비판을 했더니 이 사람이, 이 정치인이 노발대발 해가지고 아예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 결투를 신청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투는 진짜 칼을 들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링컨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링컨은 무서웠지만 칼을 쓰는 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해서 이 칼 검수를 배우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실제 결투 현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임스 쉴스와 링컨이 칼을 들고 이제 누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런 순간이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링컨이 이겼을까요? 링컨은 그때 주변에 있던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말려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싸웠다면 누군가는 죽고 했겠죠. 그 이후로 링컨은 깨달았죠. 내가 만약에 싸워서 내가 살은들, 내가 죽인들, 내가 죽은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할 때 좀 참아야겠다, 비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그때 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링컨이 이제 남북전쟁에서 총사령관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 자기의 어떤 부하인 미드 장군이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미드 장군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아, 지금 비가 와서 뒤에 강이 지금 막 넘치고 있으니까 적군이 퇴각을 못한다. 이때 미드 장군아, 이때 빨리 쳐야 돼. 그래서 적군을 다 이길 수 있어. 빨리 쳐라고 서신을 보내고 빨리 뭔가를 했는데 미드 장군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더니 이 링컨은 화가 났죠. 왜 이 절호의 찬스를 왜 놓치냐. 그래서 미드 장군한테 이 분노를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옆에 있던 아들한테 진짜 그 머저리 왜 이렇게 못했냐라고 되게 제3의 인물한테 막 화를 내고 미드 장군한테는 편지를 쓴 거죠. 당신이 그때 공격을 했으면은 어떻게 됐고 당신이 그때 공격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따져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미드 장군에게 그거를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편지를 그렇게 쓰고 그거를 서랍에 넣어놓고 미드 장군에게 보내지 않았죠. 만약에 보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을 했다면 아마 미드 장군은 퇴직을 하고 뭐 이렇게 전역을 하고 뭔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안 좋아졌겠죠. 그런데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 링컨은 젊었을 때의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비판해봐야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큰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자는 뜻을 품고 침묵을 지키고 그가 좋아하는 인용구 중 하나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을. 시작.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비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비판하지 않는 것을 또 시작을 하고요. 그게 어렵지만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5달러짜리 지폐에는 링컨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봤을 땐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5달러짜리 여기 링컨이 있구나 해가지고 구했어요. 저도 5달러짜리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저도 이 책에서 5달러짜리를 구했더니 5달러짜리 이렇게 링컨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훈계하고픈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5달러짜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링컨을 보래요. 지폐에서 링컨의 얼굴을 보며 자문해보자. 만일 링컨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그죠? 오늘은 이렇게 강하게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링컨 이야기를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링컨처럼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판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결국 얻어지는 게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사이만 더 이상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